왕이 되고 싶은 야심으로 반정을 일으켜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피도 눈물도 없이 형제들을 죽이는 폐륜 학살을 저지른 세조. 근데 이런 어마무시한 세조를 버리고 내시 등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린 잘 알려지지 않은 세조의 충격적인 후궁 이야기. 세조는 여자 관리에 있어서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여성 병력이 나쁘지 않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왕이 되기 전 그의 모습은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먼저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사정상 어렸을 때 거울 밖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세종 부부는 아들 수양대군을 빨리 데려오고 싶었지만 국상이 연달아 나거나 영모 사건이 터지면서 아들을 데려오는 게 미뤄졌고 결국 10살이 되어서야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죠. 유년기를 궁궐 밖에서 자유롭게 보내서인지 그는 왕자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유분방한 인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영혼답게 일찍이 10대 나이에 기생집을 들락거렸고 따로 거느리는 기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기생들을 본인의 첩으로 들이기도 했죠. 그래도 그는 여자에 너무 깊게 빠지지 않고 관리를 매우 잘했기에 한 번도 여자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세조로 왕위에 오르고 누구도 예상치 못할 수치스러운 스캔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후궁이 된 기생 출신 박씨가 세조를 버리고 바람이 나게 된 것이었죠. 세조에겐 3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소용 박씨는 기생첩이었는데 세조의 아이를 임신까지 했을 정도로 매우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후궁 첩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별 탈 없이 잘 지내다가 세조 9년에 박씨의 아들이 5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큰 슬픔에 잠긴 박씨. 이때 몸도 좋지 못했던 세조는 박씨를 찾는 일이 줄어들었고 박씨는 나날이 외로워져만 갔습니다. 그래서였던 걸까요? 바로 딴 남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도 사랑에 빠진 남자는 환관, 송중이란 자였습니다. 환관이라 하면 일단 고환이 제거된 이들이었는데 어떤 매력이 있어서였는지 반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는 아주 대담하게 환관에게 말했습니다. 널 좋아해. 상당히 곤란스러웠던 환관. 세상에 왕의 후궁이나 환관에게 구애를 한다. 이는 실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당연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환관은 쏜살같이 세조에게 달려가 일렀습니다. 이 사실들을 들은 세조는 왕으로서 심히 수치스러웠죠. 다행히 환관 송중은 무죄를 받았고 다음으로 박씨의 죄를 다스렸는데 원래 법도대로 했으면 사형을 면치 못할 죄였지만 그래도 본인의 아이까지 낳았던 여인이라 정이 있어서인지 후궁에서 나인 신분으로 강등하는 선에서 묻고 가기로 했죠. 이때 한번 묻고 갔으면 정신을 차렸어야만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신 못 차린 박씨는 또 다시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데 이번엔 세조의 조카인 구성군이란 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구성군은 문무를 겸비한 25살의 청년으로 능력이 매우 뛰어나 세조가 총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외모가 당대 최고 미남으로 유명했는데 박씨는 그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고 곧바로 연애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느적없이 사랑 고백에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구성군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 이명대군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이명대군은 화들짝 놀라며 구성군을 데리고 세조에게 달려가 있는 그대로 고했습니다. 다시 굉장한 수치심이 들은 세조. 일단 구성군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의외로 인내심이 강했던 세조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잡일이나 거드는 방자 신분으로 강등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죠. 아니 근데 진짜 박씨는 죽고 싶어서인지 또 다시 구성군에게 연애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세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박씨가 환관 송중을 사랑하다 발각되어 그 죄를 다스렸는데 뒤에 또 편지를 써서 구성군에게 전하게 하였다. 구성군은 아비 이명대군과 더불어 곧 내게 갖추어 아뢰었다. 내가 폭로하려 하지 않아서 곧 내치어 박씨를 방자의 신분에 이바지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뉘우쳐 고치지 않고 지금 다시 편지를 써서 구성군에게 전하였다. 곧 편지를 전해준 환관, 최호와 김중호를 때려 죽이고 박씨 또한 율로 처단하였다. 기생첩 신분에서 왕의 후궁 첩지까지 받았던 박씨. 아들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에 해선 안 될 바람을 폈고 결국 죽음을 자초한 그녀는 사형을 당하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